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매우 어려운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 그것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은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유승민을 경기도지사로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 주택, 일자리, 복지,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보육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서운했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 이제 거두어 주시고 같이 손을 잡고 과거를 넘어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승리를 당원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진정돼 갑니다만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이후에는 성장은 더 침체되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인구 문제 더 심각해질 거라고 계속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특히 저는 양극화에 주목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잘 되는 업종, 잘 되는 개인은 더 잘 되고 더 어려워지는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산업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거를 K자형 양극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앞으로 새 정부는 또 새로운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를 성장을 시켜서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경기도가 따뜻한 공동체로서 안에 경기도 지역 안에 이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많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직장에서 근무하는 스타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공약으로 스마트 워크센터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격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같이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퇴근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그 회사만 이런 전향적인 방법을 도입을 한다면 저는 경기도 곳곳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만들어서 ICT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깔고 거기에 보육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기도지사로서 확실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이후에 이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드 백 베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경기도를 정말 자랑스럽게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 다양한 양극화가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양극화는 동북부 지역과 서남권 지역 간의 소득 생산의 격차입니다. 이 격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남부, 서남부에 있는 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고 그걸 가지고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정책을 일부 써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보조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김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와 북부의 규제를 개혁해야 됩니다.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규제에는 많은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또 군사시설과 관련된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최근에 환경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대로 안 해도 됩니다. 많이 규제 지역을 줄여도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우리 국가안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이, 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가장 큰 자랑은 제조업입니다. 세계 1등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에는 이런 산업이 없습니다. 거기에 산업과 기업이 들어서서 집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같이 생길 수 있도록 저 유승민이 반드시 규제 개혁에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부의 지원이, 경기도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산업,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저는 가급적 북부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공약을 하고 있는 첨단 기술 또 마이스터고 이런 거를 저는 북부에 유치해서 북부의 산업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보님 그 양수대교 가보셨습니까? 양수대교. 양수대교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수대교 그 네. 저 남양주 하고 양평하고 있는 네네. 그 양수대교가 있고 신양수대교가 새로 지은 다리가 있는데요. 네, 제가 경기도지사 되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 양수대교에 보면요, 정말 이게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양수대교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양수대교 서쪽에는 조안면이 있고요. 네. 남양주시 조안면입니다. 동쪽에는 양평군 양수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양수대교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 양평군 쪽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식당 상가가 있고 남양주 조안면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규제가 수십 년 된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조안면의 어린이들이 소원이 우리 동네에 짜장면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약국 병원 작은 병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돼가지고 이걸 진짜 들여다보면 규제를 그냥 지금 있는 제도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이런 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같은 북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고 바로 강 건너는 빽빽하게 들어서 이런 장면이 지금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군사시설 보호 관련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지사가 되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국방부와 우리 육군 찾아다니면서 또 환경부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교통 문제부터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GTX ABC가 1기 GTX인데 여기에 지금 민자가 들어가서 요금이 상당히 비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지사로서 어떻게든 중앙정부하고 해결해서 GTX가 개통이 돼도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DEF는 그중에 특히 D는 김포에서 시작해서 부천이나 용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남까지 반드시 계획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TX D의 경우에도 D도 그렇고 E, F 다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기존의 철도 노선하고 중복해서 쓴다는 거는 이거는 GTX를 급행이 아니라 완행으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GTX는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주택 관련해서는 저는 낙후 도심 지역은 재개발로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왔던 신도시 1기는 재건축을 최대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쾌적하게 정말 장기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시 2기와 3기는 교통이든 교육이든 병원이든 이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거나 계획 대비 집만 짓고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2기, 3기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3기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프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위해서 경기도를 우리나라 최고의 혁신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허브로 삼으려고 합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 AI나 빅데이터, 마이스터고를 유치를 하고 경기도 각 대학의 AI나 첨단 기술과 관련된 학과 정원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 비행장 이전, 이거는 정말 해본 사람이 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수원 비행장 이전 확실하게 확정을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의 공약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은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유승민 후보님 잠시 네. 뒤에 이제 500%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네. GTX-A가 언제쯤 완공될지 아십니까? 2025년 정도 돼야 완공이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예, 그렇지만 이제 삼성동에 있어서의 지하 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2027년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지금 현재 계획은 많은 2025년으로 많은 분들의 예. 바람처럼 되지 않을 예. 가능성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제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GTX, ABC, DEF까지 예. 같이 함께 발표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촘촘히 거미줄처럼 연결된다고 하지만 GTX, ABC와 DEF가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게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 예. 커버하지 못하는 구역은 혹시 어디가 있을지 살펴보셨습니까?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김 후보님께서 30분 안에 서울 출퇴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쭤본 출퇴근 건 시간을 1시간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버 못하는 여쭤본 분은 건 굉장히 많죠. 우리 그 GTX 노선도를 보면 경기도의 어떤 서남쪽 끝하고 동남쪽 평택 안성까지 우리 평택까지 연장하는 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GTX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기존 노선을 계획대로 깔고 나면 아마 연장 수요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첫 토론에서 김 의원님께서 분명히 용적률 500%를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역세권이 반경 500m면 직경이 1km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안에 뭐 2만 가구가 들어갈지 3만 세대가 들어갈지 그거는 층 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용적률 500%로 개발한 그 아파트들 한번 보셨습니까? 용적률 500%라고 하는 예. 건 보통 상업지구인데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면 네. 역세권이 기존에 말이죠. 기존에 전용 주거지역이 1, 2종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 2, 역세권 3종까지 500m 있죠. 안에 네.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가장 높은 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의 300%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300%나 400%까지 올리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500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거는 정말 그 부동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속된 표현으로 질러본 거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500%라는 게 재산 가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지금 분당의 평균 용적률이 184%면 그러면 400% 정도만 돼도 2배 이상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장기적으로 도시 계획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인프라 우리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후보님 분명한 생각을 다시 한번 네네. 확인하고 싶은 게 수원 공공항 이전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어제도 예. 분명히 원칙적으로 수원 그러니까 공공항 이전은 그래 찬성한다 주민들이 말씀드렸는데요. 옮겨갈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저는 오히려 그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예.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관철하고자 하는 게 오히려 아니,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걸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법적으로도 이미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도록 제가 2013년에 법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을 법에 만드신 보면 분은 김동철 의원님도 만드셨죠. 아니요.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공항 이전 제가 말씀드렸던 8년 동안 만든 법안을 그렇게 그냥 아닙니다, 그냥 사인만 해주신 분하고 같이 취급하시면 제가 좀 섭섭하고요. 아니면 별도의 근데 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네네. 거기에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또 옮겨갈 지역의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원 같으면 지금 국방부에서 화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화성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점에서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할 겁니다. 다만 제가 하겠다는 거는 옮겨갈 지역에 이런 선물을 드리겠다. 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제가 수원 공항 이전 이거는 제가 대구 공항 이전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수원 공항이 수원시 권성구에 있어서 권성구에 바로 딱 붙어 있는 게 동탄 1, 2 지구입니다. 네. 동탄 1, 2 지구만 해도 4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거기 이미 엄청난 시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투기 공항을 계속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옮기자 그러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옮기긴 아마- 옮겨야 되는데 옮길 지역의 네.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옮기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이거는 수원시장이나 화성시장이 잠깐 해결할 제가-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수원공항 이전에 분명한 대해서 생각을 듣고 원칙적으로 싶습니다. 찬성한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 아마 첫날 이제 화성 일부 지역을 말씀하신 뒤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이 이주지 선정 문제, 그 안에서의 보상 문제, 그 안에서의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그냥 딱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그렇지 대해서 저는 않습니다. 반대라는 겁니다. 저는 원점에서 화성도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알겠습니다. 제가 저 하나만 수원 기지를 여쭤보려고 매각해서 네. 그 돈으로 어디 경기도 어디든 옮겨갈 곳을 제가 도지사가 직접 가서 그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면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의 수원시장, 화성시장이 이 문제를 완전히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거는 반드시 내겠다. 그건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죠. 그 참전 명예수당을 예. 올려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10배로 올릴 겁니다. 네, 20만 원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85세 어르신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85세요? 기준이요. 65세요. 65세. 그럼요. 그러면 65세죠. 85세는 아니 돌아가실 때도 모르고 한데 네네. 85세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보험 명예수당은 아예 없습니다. 아, 페북에 그게 나왔던 아닙니다. 거였는데. 보통 일반적인 기준이 65세입니다. 몇 명 정도가 그 참전 용사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경기도 안에 네. 한 5만여 분이 계시고요. 네, 5만 8천 명 정도 계시죠. 이분들이 지금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은 좀 더 젊습니다만은 네. 한국 전쟁 6.25 참전 유공자들은 지금 벌써 연세가 엄청나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90세에 다 돼 가시거든요. 네네. 그 이분들은 이제 사실 정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지사 취임 즉시 경기도가 전국 꼴찌 이게 말이 됩니까? 보훈수당이. 그래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은 제가 전국 꼴찌에서 전국 1위와 똑같은 20만 원 수단으로 월 20만 원으로 이거는 뭐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65세면은요. 56년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말씀은 아, 네. 아니 저는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게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 네. 그건 몇 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6.25 한국 월남 전쟁 때 참전 군인으로 용사로 아니요. 이제 저희가 한국 전쟁 제안을 때 했기 군인으로 때문에 참전하신 분들은 벌써 그때 17세가 안 되는 소년병도 아, 네. 벌써 80대 후반인데 그냥 제대로 군대 가신 분들은 벌써 90의 전후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 어떤 보훈 명예수당이든 65세 이상 돼야 받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 참전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을 아십니까? 이 그때- 보험 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요. 1900 그 네. 숫자를 뭐 김 후보님 아시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20대로 전쟁을 하신 분이거든요. 10대 후반. 그러니까 네. 뻔한 겁니다. 그때 20살이었으면 지금 92세죠. 지금 평균 나이는 이제 82살인데요. 그거는 살아계신 분들. 예.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 수당을 올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82살 그 통계가 왜 그래 되냐면요. 아, 그 안에 하나 베트남 참전 여쭤보려고 유공자가 예, 잠시만요.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네.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GH하고 관계되는 건데.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법 정신이고요. 공공개발과 관련해서는 공공개발의 이익은 당연히 그 사업 주체와 또 공공개발의 대상이었던 주민에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려던 거고 이게 대장동의 아주 핵심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그거는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예. 말로만 했던 거였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도시개발법상에 보면 예. 도시개발법상에 그 개발 이익을 도민으로 환원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 법의 맹점을 예. 파고든 게 그- 바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네. 이게 기부채납하고 똑같은 건데 굳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괜찮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추진했는데 이게 바로 대장동 개발을 가능하게 한 거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건 완전 폐지할 생각입니다. 네. 김포 골드라인 저거 정말 지옥철이라고 뭐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저도 저기 현장에 가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출근 시간에 고생하시는지 생생히 말씀도 듣고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김포공항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지하철 5호선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한 1조 5천억 원이 드는 그 돈을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김포에서 지금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김포로 온다라는 거 반대하고요. 차량 기지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지옥철을 지하철 5호선을 한강 신도시까지 확실하게 연장하겠습니다. 차량 기지의 경우에는 제가 김포시를 설득해서 이거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김포시가 이거는 수용해 달라라고 설득을 하고 폐기물 처리장의 문제는 저는 그거는 폐업 보상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서 김포의 한강 신도시 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것 이게 경기도 교통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다 이러면서 경기 남부에 사는 사람 남자하고 경기 북부에 사는 여성이 서울에서 만나서 데이트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제가 생생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당선인께서는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동맥과 모세혈관과 같은 교통망이 30분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한 1시간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상 줄여드리는 거를 이 중간의 목표로 삼아서 지하철 연장이든 KTX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GTX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게 이제 딱 30년이 되고 제가 뭐 부천에도 가보고 부천 중동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지금 거의 30년이 다 같이 거의 동시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첫 번째, 재건축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하고 있는 신통기획이라고 신속통합기획을 해서 그 절차를 확실하게 서울시 경우에는 5년을 2년으로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용적률 문제 주민들께서 가장 민감하십니다. 지금 한 150, 60부터 시작해서 200% 넘는 이런 다양한 용적률이 있는데 용적률을 저는 한 400 정도까지는 이거는 늘리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용적률이라는 거는 그 하나 숫자 하나로만 결정할 일이 아니라 그 도시의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 1기 신도시마다 가장 적합한 그런 용적률을 찾아내서 어느 한 지역이 그런데 재산상의 어떤 가치 문제에 있어서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그나마 서울의 주거 안정을 가져온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1기 신도시를 너무 또 한꺼번에 추진하면 부동산이 난리가 날 겁니다. 또 이사가도 어디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식 재건축을 해서 순서를 잘 정해서 재건축에 착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마디로 규제 푸는 겁니다. 저 중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는 가급적 풀어서 산업용으로 주택용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북부에도 그린이 없는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서 자연 훼손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이런 그린벨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풀어서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수대교를 사이에 두고 남양주 조안면과 이 양평, 양수리와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일일이 상수원 보호구역 다 찾아다니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드러내고 요즘은 심지어 우리 하수도 정수를 해가지고 먹는 물이 되는 그 정도로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 구제는 서울 시민들이나 한강의 하류에서 식수로 쓰시고 또 하시는 분들 신경 쓰이지 않게 이거는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정말 환경을 지키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배치 문제입니다. 군을 재배치하고 그게 부대든 탄약고든 어느 시설, 군사시설을 재배치를 할 수 있어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어느 정도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국회 국방위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이 다뤄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정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피해를 받으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경기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그런 산업단지, 연구소, 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는 가급적 경기도로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네, 예, 이제 어렵네요. 경기, 민 세 가지 글자가 남았습니다. 어떤 거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민심이란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민 하겠습니다. 네, 민은 바로 민심입니다. 아. 네, 지난 대선에 경기도는 국민의힘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 경기도 민심을 다잡을
유승민 후보만의 비책은 무엇입니까? 저 정말 사전에 민심이라고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근데 그게 민심이네요, 질문이. 지난 대선에 불과 한 달 얼마 전에 치러진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46만 표를 우리가 졌습니다. 호남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진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이기고 경기도에서 지고 인천에서 약간 3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환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심이 원하는 후보, 경기도민이 저 정도 도지사면 정말 우리 도지사로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후보, 경기도의 모든 이 문제들을 정말 능력 있게 해결해낼 그런 후보, 그런 후보가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정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중도층과 청년층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정말 보수 정치가 변해야 정말 된다라고 정말 실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일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몰려들고 서울 부동산 너무 비싸서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민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 중도층, 청년층,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의 민심, 이분들의 마음을 저는 얻어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경기도 당원들의 당심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당원들께서도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택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제가 바로 그런 유일한 카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23년째 정치를 하면서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리고 정말 정치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정치에서 가시밭길에서 겪었던 그 모든 정치적인 경륜과 경험 그리고 제가 어느 정치인보다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정책적인 능력 그걸 제가 저희 마지막 일할 기회로 경기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쓰고 싶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서운하시고 못마땅하시고 그거 다 잘 압니다. 제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는 제 손을 잡아주시고 과거를 건너서 미래로 가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와 함께 또 우리 후보들과 함께 꼭 승리하는 그런 정말 이 우리 화합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